여기 한 카페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건 그냥 사실이야. 객관적으로 봐. 다른 사람이 답합니다. 너야말로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두 사람 모두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둘 다 무언가를 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안경을. 우리는 매일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안경의 이름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가장 깊은 틀입니다. 이 단어는 18세기 독일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헤르더와 칸트가 쓴 말, 벨탄샤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끌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1898년 네덜란드의 정치인이자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그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영역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단 1인치도 없다. 카이퍼의 통찰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의식하든 못하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비유하자면 안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자랐기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경 너머로 모든 것을 봅니다. 뉴스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안경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세계관은 결국 세 가지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진짜로 있는가? 실제의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물질뿐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제도 있는가? 둘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화한 동물에 불과한가? 스스로를 빚어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지어낸 존재인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 회복되었는가? 과학인가? 혁명인가? 내 안의 진심인가? 우주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한 사람의 세계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론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세계관도 없다. 나는 그냥 사실대로 본다. 이 말은 굉장히 현대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 자체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세계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인간은 그것을 중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증명된 적 없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짚어낸 학자가 있었습니다. 1958년 과학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식에는 신념이 먼저 깔려 있다. 심지어 과학 실험조차 어떤 가정 위에서 출발합니다. 관찰자 중립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은 어딘가를 딛고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중립적인 교육, 객관적인 보도, 과학적인 사실. 그러나 어떤 교과 과정도 어떤 뉴스도 어떤 해석도 완전히 중립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칠지, 무엇을 미리 기사로 뽑을지, 어떤 데이터를 강조할지 그것을 정하는 순간 이미 어떤 안경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안경도 상대의 안경도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평일에는 인간은 진화한 동물일 뿐이라는 전제로 세상을 배우고 이야기 속에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라 배우고 뉴스에서는 구조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틀을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곳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펴들고 자기 안의 분열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일주일의 대부분을 다른 안경을 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안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안경 너머의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경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안경도 정직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분별의 시작은 정죄가 아닙니다. 자기 인식입니다.